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남자가 헐리우드의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장난감 수표책에 1000만 불을 지급한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본인이었고요. 수표 지급 날짜는 5년 뒤인 1995년이었는데요. 그 남자는 영화 에이스 벤츄라와 덤앤더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정확히 1995년 배트맨 포에버 개런티로 1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겨우 5년 만에 짐 캐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단지 운이 좋아서는 아니겠죠. 누가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한 꿈을 가지지 못해서라고요. 가수가 되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1년 안에, 3년 안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그려가다 보면 남들과는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1년 안에 어떤 걸 하실 계획인가요? 5월 3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어젯밤 꿈속에 네가 내게 다가와 속삭인 그 말이 내 얼굴 만지던 그 머릿결이 꿈에서 깨보니 너무나도 선명한데 네가 있는 게 꿈이었단 걸 내 눈가에 고여진 눈물이 말해줬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다시 눈 감아 널 보러 가면 그 자리에 멈춘 나를 안아줘요. 눈을 떠보아도 네 모습만 선명한데 누구는 네가 있는 게 꿈이었단 걸 내 눈물에 비춰진 슬픔이 말해줬어.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다시 눈 감아 널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춘 나를 안아줘요. 애를 써 또 때를 써 때를 써 다시 돌아와. 안 돼요, 그렇게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후회하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baby. 다시 눈 감아 널 보러 가면 그대 멈춘 날 안아줘요. (5월 3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샤이니의 잠꼬대였습니다. 4643님이 신청하셨어요. 얼마 전에 신청해 주셨던 남자분 계셨는데, 그래요. 듣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짐 캐리는 멋있는 사람이네요. 5년 뒤에 본인에게 $10,000, 1,000,000불을 지급한다라는 서명을 했는데 그게 또 이루어지다니 신기하네요. 그래요. 뭐 굳이 돈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성공에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가 계단처럼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야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계단식 목표를 쌓진 않았지만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큰 평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이 있었고요. 평가 촬영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원든 원치 않든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진짜 싫었거든요. 일요일이 돌아오는 게, 그 촬영을 하는 연습생 기간에 일요일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랬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좀 저에게 긴장감을 더 형성을 해주고 저에게 촉박함이라든지 좀 빨리 마무리해야지, 빨리 더 연습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해라는 이런 위기감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꿈이라는 건 긍정적인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긴장감인 것 같아요. 나를 좀 놔버리거나 내가 좀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더 크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함께합니다. 요즘 한창 귀여운 물이 오르신 분입니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오시고요. 오늘도 차별화 있는 영화 소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s but goodies에서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르노 삼성자동차, 원주기업도시, 광동제약, 위니아만도, 다우닝 산업, 한국쉘 석유주식회사, 청수식품, 위닉스 뽀송, 배달의 민족, 라셈드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도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 누군가에겐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힘들지만 이분에게는 극복하고 싶은 꼬리표라고 하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이름 하나만으로 믿고 보게 만드는 유일한 여배우 전도연 씨의 작품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 역시 이름 하나만으로 믿고 보게 하는 영화 전문 기자님이죠.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고 안 보게 만드는 아, 거예요. 제가 오늘 딱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오늘은 보게 만드실 거예요, 안 보게 만드실 거예요? 이번에는 보게 만들까 봐요. 그래요. 네. 저번 주에 뭐 신랄하게 못 보게 막 길을 막았으니 맞아요. 한번은 네. 그러고도 본 사람이 있을까? 있을 거야. 그렇지. 또 저 사람들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난도 꼭 봐야죠. 꼭 먹어봐야지 알아. 네. 맞아요. 경험을 해봐야죠. 뭐 사람마다 영화라는 건 역시 취향이니까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믿고 보게 만드는. 전도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려고요. 맞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여배우인데요. 음, 참 이런 여배우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본능적인 여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배우는 머리, 공부, 또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전도연 씨는 그 타고난 촉이 있어요. 연기에. 음. 그것들은 많이 공부하거나 네. 또는 많이 연습하거나 많이 준비하거나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 그 시나리오와 대본과 영화와 자기 캐릭터를 읽어내는 촉이 있는데 그 촉은 정말 대한민국 아니지 이제는 뭐 세계 제일 수준이죠. 깐의 여왕이라고 불리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전도연 씨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뭐랄까요? 저는 솔직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왠지는 솔직하다. 모르겠지만 사적인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본 것도 아닌데 왠지 그 연기 속에서 풍겨져 오는 뉘앙스 같은 것들 상당히 솔직한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 그게 어찌 표현하면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 네네. 그 배우한테 굉장한 장점이죠.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맞대면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네. 거기서 가식 없이 그 감정에 자신을 그냥 풍덩 집어넣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무례한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네. 이 무례한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진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감독과 이 감독 오승욱이라는 감독이 만들어 쓰고 연출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이 영화 안에서 자신한테 주어진 배역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배역이 쉽지 않은 배역이거든요. 네. 이제 어떤 영화냐면 영화의 내용은 그 무례한들이 등장해요. 무례한 한 명 등장하는 게 아니고 무례한이 정말 집단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무례한이라는 건 정말 거친 인간들인 거죠. 여기서 네네. 이제 김남길 씨가 연기한 정재곤이라는 형사가 있어요. 근데 이 형사는 이제 살인범을 쫓고 있죠. 네. 근데 이 살인범은 박준길이라는 인물인데 박준길한테는 애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전도연 씨가 연기한 김혜경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두 명, 그러니까 살인범과 형사, 두 명 또 이미 이제 뭐 거리의 사나이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섞여 있는 데다가 이 전도연 씨가 연기한 김혜경의 주변의 인물들도 다 조직폭력배, 건달, 뭐 이런 정말 예의라고는 무법천지에나 이스복받은 인물들, 예의라고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인물들인 거죠. 이런 무례한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수없이 많은 무법천지의 남자들 사이에 딱 한 명, 여자인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런 보통 이런 영화에서 여자는요 꽂히거나 네.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존재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억세거나 그래서 남자보다 더 거친 그럼 자주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전도연 씨는요 그 안에서 여성적인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거치고 강한 면모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면 뭐 전도연이란 인물이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시나리오에는 지금 말씀드린 무례한들에 섞여 있는 아름답지만 가시돋친 존재라는 시나리오가 아까 인물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어 있어요. 아, 시나리오에서는 네, 전도연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영화가 끝난 기자간담회 때 이 오승욱이라는 감독이 정말 여자를 몰라서 여자의 마음을 모르더라 라며 자신이 오히려 그 사이에 빈칸을 채워줘야 됐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히려 어찌 보면 제가 전도연 씨를 오래 취재도 했었고 뭐 영화도 많이 봤지만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어떤 면모, 네. 자연인 그대로의 면모 중에 어떤
면모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어요. 아, 이 옷. 네, 이 영화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오승훈 감독이 그 빈칸을 오승훈 감독 스스로도 그 얘기하는데 빈칸을 많이 전도연 씨가 채워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치인 것 같기도 해요. 시나리오에서 감독이 구현해내지 못한 캐릭터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빈칸을 채워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도연 씨에 대한 칭찬인데 네네. 사실 이 영화의 본질은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랑을 모르는 남자가 네. 있어요. 무례한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남자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여자 사랑하게 되어요. 근데 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사랑을 너무 잘 아는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남자하고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여자와 둘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벌써 답답해요. 어. 여자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그렇죠. 혹시 사랑을 모르는 남자가 누군가요? 김남길인가요? 김남길 씨입니다. 더 딱 답답. 봐도 모를 것 같아. 김남길 씨는 상당히 뭐랄까 풍겨지는 뉘앙스가 야성적인 매력도 있으신데 그렇죠. 이 답답함도 되게 매치가 잘 되네요. 사랑을 모르는 답답함이. 여자들로 하여금 내가 사랑 좀 가르쳐주게 만들고 싶은 요소가 있죠. 네. 뭔가 길들여지지 않은 듯한. 그렇죠. 이 남자가 좀 사랑을 알면 나를 사랑하게 될까? 능숙치 그건 못한. 착각이라는 거야. 몰라, 무례하는. 그래요. 모르는 겁니다. 자, 뭐 영화 내용도 좀 궁금한데 어찌 보면 좀 뒷거리의 이야기. 뒷거리들의 그렇죠. 백스트리트 어두운 보이스. 네, 그런 뒷골목 아이들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큰 틀에서는 그러면 형사가 쫓는 범인 그리고 네. 또 한 여자 이렇게 셋이 주로 뭐 카메라에 잡히게 그렇죠. 되나요? 사실은 일단 상상할 수 있는 건 영화 안 보신 분들이라면 네. 그랬는데 이 살인자의 애인이 형사와 사랑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그런 식의 단순 도식을 좀 넘어서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형사와 살인범의 애인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살인범의 이 어디 있는지 소재도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의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형사는 또 살인범의 애인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직업적 문제일 수도 있으니 네. 이런 식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냐인데 이 영화는요 그런 윤리적 문제쯤은 그냥 가볍게 넘어서요.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한테는 사랑이 이런 밑바닥에서 정말 뒷골목에서 존재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이 오승훈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자가 존재하고 그 여자를 가지면 된다 정도 단계에서 넘어선 적이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반면에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아름답고 네. 특히 뒷골목이라고 하는 어두운 거리에서는 너무나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보겠다는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건 이 여자한테는 삶의 의미인 거예요. 너무 사랑이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겠네요. 스쳐 지나가는 사랑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야말로 이 여자한테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범에 대한 사랑을 놓을 수 없어요. 그게 네. 설사 이 살인범이 흔히 있는 이제 뭐 사회문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김혜경이라는 여자의 등골을 빼먹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도 빌려가고 그렇군요. 나쁜 짓을 온갖 걸 하지만 그러나 이 여자한테는 이 남자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인간이라는 중요한 증거인 거죠. 네. 자기한테 정말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니 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 형사 정재훈은 처음에 이해 못하죠. 왜 그럴까? 근데 점점 그걸 이해하면 할수록,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또 좀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보고 느끼는 것들이 또 있을 테니.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몰랐던 감정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랑밖에 난 몰라 하는 여자가 네. 사랑은 난 몰라라는 남자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오승욱 감독 특유의 액션 느와르가 좀 등장하죠. 액션적인 부분도 놓칠 수 없는 재미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승욱 감독은요, 원래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옛날, 정말 그, 느와르 영화로 데뷔했던 인물인데, 네. 그리고 나서 거의 15년 동안, 연출자로 그 감독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뭐랄까요, 지나치게 마초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초록 물고기 또는 뭐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각본들을 쓰면서 네. 시나리오로서의 어떤 그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이 면모는 확실했는데 그런데 뭐 8월의 크리스마스만 놓고 봐도 그래요. 보면 정말 지독하리 많지 남자의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시문아 씨가 뭐 창문 하나 깨고 가는 정도일까? 초록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마초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지금 현재 한국의 주류 관객들은 여성 관객들의 이 마음을 사기엔 역부족이죠. 답답함만 끌어낼 뿐. 그렇죠. 사랑을 너무 몰라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연 씨도 이 오승욱 감독한테 우스갯소리도 정말 여자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 기자회견 때 하던데 오승욱 감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무례한이라는 시나리오도 처음에는 그래서 영화가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나리오였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 관객들, 특히 20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화가 됩니다. 그 영화가 된 이유는 뭐 사연이 복잡한데 어쨌든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어딘지 한마디만 하면 설명이 돼요. 어디예요? 사나이 픽처스라는 곳이에요. 사나이 영화만 찍는 곳입니다. 아, 사나이요? 네,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류의 영화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색깔로 만들어가는 영화사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도연, 황정민의 너는 내 운명 듣고 올게요. 그대는 sunshine 나만의 햇살 힘들고 지친 날 감싸줘요 그대 말 못해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대는 선샤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 끝까지 그댈 지켜줄게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운명 눈을 감아도 느껴져요 그대의 사랑 행복의 경험 나는 눈물을 흘려요 사랑해요 영원토록 둘만의 여행 떠나요 고통과 슬픔 기쁨과 행복 그대와 함께 할래요 영원히 함께 해요 은하야 사랑해 오빠 나도 전도연, 황정민의 너는 내 운명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전도연 씨는 목소리도 이렇게 매력적이네요. 이 노래도 영화에서 나온 노래죠? 그렇죠. 정말 정말 매혹적이죠. 대단하십니다. 오빠 나도 한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제가 지금 내가 차마 그 대사를 내가 못했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겠어. 그러게요. 네. 어쨌든 자,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사나이 픽처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사나이 픽처스가 만든 영화 제목들을 읊어드리면 좀 고개 끄덕이실 수도 있어요. 그 영화 속에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일맥상통하는 구석이 있는데 네. 범죄와의 전쟁, 신세계, 베를린, 베를린. 뭐 참
아니, 사나이 픽처스 대단한 데네요. 네, 한재덕 PD가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이 일맥상통하게 자기 색깔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저는 아니, 전체적으로 톤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사의 톤마저도 좀 느껴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네요. 네. 베를린에 나와서 보면 색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지현 씨가 그렇죠, 등장하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사랑을 아는데 음. 하지만 그러나 그 남편은 사랑을 하정우 모르죠. 씨는. 하정우 씨는 그냥 밥 먹어라. 먹방밖에 모르시고 하정우 이게 씨. 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무례한에서도 노골적으로 이제 그 김남일 씨가 여기 한 정재곤이라는 인물한테 나와요. 그렇군요. 이 양반은 정말 들짐승처럼 사는 남자여서 그런데 내가 모르는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그래서 영화 여기 이게 영화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누가 자고 안 자고 뭐 이런 것도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뭐 누가 손 잡았어? 이러고 막 넌 나 말고 딴 남자하고 손 잡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식의 관계조차도 넘어서는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밑바닥까지 심연까지 들어가요. 네. 오승욱 감독은 이 시나리오 쓰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들어갑니다. 그것마저 또 남자의 시각인 건가요? 아주 굉장히 남성적 시각이죠. 근데 다행한 건 여기서 전도연이라는 배우 같은 존재해서 네. 그 남성적 시각만이 아닌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전도연이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일 텐데 그거 전도연이라는 인물이 아니었다면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냥 내 거 하자라는 남자의 전형적 시각 네. 그리고 그 여자를 갖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파괴해버리는, 한 남자의 시각까지 갔겠죠. 그 오직 한 일방통행밖에 없었을 텐데, 네. 그 감정을 받아내는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사랑하는 건 여성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무례한적인 사랑을 하는, 일방통행으로 몰아붙이는 감정을 앞에서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견도연 씨가 했던 얘기가 늘 기억이 났는데요. 연기는 리액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창동 감독 영화에서 밀양을 찍을 때, 그러니까 이제 깐에서 깐의 상을 준 작품이죠. 거기 보면 앞에서 연기를 할 때 그 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연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요. 모든 무례한들이 자기를 가지려고 난리를 칠 때 그거에서 어떤 리액션을 보여주는지 전도연이 보여줍니다. 그거를 그게 이런 거친 세상에서 사는 여자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표출해내는 거죠. 캐스팅이 상당히 그럼 신의 한 수였겠네요. 맞아요. 전도연 씨가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된 이유가 그건 참 정말 이 영화가 가능했던 이유기도 하겠죠. 전도연이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깐에 갔던 거겠고요. 전도연이라는 여배우가 출연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깐에 초청을 받았던 것이었겠고. 네. 그래서 이제 김남길 씨는 그런 유머도 하더군요. 보통 레드카펫에 갈 때 이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에스코트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엔 정반대다. 전도연 씨가 날 데리고 가줄 그렇죠. 것이다. 뭐 이런 네, 식의. 실제로 이 영화가 깐에 간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영화를 보셨잖아요, 기자님은. 네. 그러면 전도연 씨 말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이 배역을 맡는다면 매력적으로 또 본인의 색깔을 표출할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혜수 씨 팬이어서 김혜수 씨가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럼 저도 전혀 또 다른 형태의 김혜경이라는 인물이 이제 해석이 됐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젊은 여배우는 무리일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풍파와 약간의 퇴폐미까지 있거든요. 그런 퇴폐미 또는 그 풍파를 이겨낸 형태의 인생의 쓴맛, 단맛, 공중전, 수중전 이런 걸 겪었다는 느낌을 주는 여배우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김혜수 씨한테 맡겨보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이건요. 최근에 김혜수 씨가 연기한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신의 미모 그거를 다 이제 갈갈이 깔아 뭉개잖아요. 그쵸. 없애버리고 나타나죠. 이 정도의 배우급이 되는 배우라면 김혜수 씨 정도가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사실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오늘 또 기자님이 하는 이야기만 쭉 듣다 보니 저는 그냥 문득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김혜수 씨가. 그래요? 그것도 네. 좀 뒷거리의 이야기들을 많이 찍어서 좀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잘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비슷한 궁금합니다, 저도. 네. 김혜수 씨 매력적이시니까 역시 이런 역할에는 많은 사랑의 대시를 받는 만큼 또 여성적인 매력도 갖고 있는 분이셔야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보면 그냥 지나치게 거치기만 하면 안 되죠. 네. 그 안에서 문득 오빠 그러면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고요. 매력이 있어야 네. 된다는 거죠. 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영화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얘기한 영화는 무례한이라는 네.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의 영화를 한번 갖고 왔어요. 역시 전도연 씨가 출연하는 영화인데 이야. 2008년도에 나온 멋진 하루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부터 정반대네요. 멋진 하루. 참 이거 보면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다고 생각하면 그럼 나도 너무 멜로 취향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멜로 중에서도 보통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건 뭐 여차저차 해서 사랑에 빠진다. 해피엔딩. 근데 사실 그거보다 한 수 더 뜨는 게 뭐냐면 여차저차 해서 사랑도 안 빠졌지만 그러나 달콤 쌉싸름했다. 거든요. 사랑도 안 빠졌지만 하지만 그건 우리에겐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맞아요. 이게 한 술 더 뜨는 여자들의 추억인데 이 남자들이 보면 그게 뭔데? 그래서 뭐 같이 그래서 손을 뭐야? 잡았어? 내용이 없잖아. 뭐 키스도 안 하고 나서 뭐 그게 무슨 여자 뭐야?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죠. 내용 증명을 하란 말이야. 맞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이제 무례한처럼 직진이죠. 네.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어. 그럼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넌 내 여자라고 생각했어. 서로 벽 뭐 한번 이런 거. 쳐보고. 그렇죠. 벽치기 눈빛 한번 쏘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그렇게 직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그재그로 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쨌든 키스를 했어. 까지가 로맨틱 코미디인데 멋진 하루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손도 안 잡고 뭐 그냥 둘이 하루를 보냈는데 이게 왜 멋지다고 하는지를 난 모르겠어. 남자들은 도저히 몰라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여자들은 너무 멋졌던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전도연 씨가 나오는 건 당연할 거고요. 또 어떤 맞아요. 배우가 나올지 궁금한데 이 여차저차 영화. 하정우 씨가 나오죠. 하정우 씨야말로 사실은 직진형 그니까요. 로맨스를 하는 배우인데 여기서는요. 네. 직진도 아니고 우회도 아니고 정말 하루를 그냥 공쳐요. 정말. 근데 일단 스토리 얘기하면 네. 여자 주인공 이름은 희수입니다. 네. 근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어요.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이름 병훈이라는 인물인데 네. 헤어진 남자친구한테가 빌려간 돈 350만 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희수라는 인물이 좀 다급해서 1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한테 이 돈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니까 병훈이라는 인물이 또 그래 뭐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돈 빌렸던 거 사실이니까 돈을 갚아줄게. 대신에 하루 동안 같이 나하고 다니면서 나도 여기저기에 돈을 빌려준 게 있거든. 그거를 같이 받으러 다니자. 그래서 그냥 결국은 여기서 빌린 돈 갚아갖고 저기서 갚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빚을 갚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채무 관계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군요. 그렇죠. 근데 1년 전에 헤어졌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제는 대면한 사이가 되었을 텐데 네. 또 다니다 보니까 이 남자가 좀 매력이 있어. 이런저런 또 예전에 얘를 만났던 이유를 또 그렇죠. 느끼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남자 이래갖고 헤어졌어 싶기도 하면서 또 이래갔으니까 또 남자가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이른바 요즘 얘기로 하면 썸을 타는 거죠. 다시 돈 갚으러 다니면서 썸을 타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없을 것 같으면서 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래요. 요즘 얘기로 찌질하죠. 350만 원 갚겠다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재밌긴 하네요. 근데 이 컨셉 자체가 그러면 하루 정도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하루 종일 이제 그 병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상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알고 싶지 않은 이 사람의 요즘 여자친구 또는 썸 타는 여자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다니다 보니까 취미생활도 같이 하게 되고 네. 오토바이 족들과 같이 지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자를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딱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350만 원도 못 갚아서 그것도 1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빚을 독촉당하게 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또 여기서 이 희수라는 인물은 30대 노처녀인데 네. 사실 노처녀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의 설정이지만 네. 사실은 30대 그냥 이제 어떤 여성인 건데 그런데
남자하고 보니까 미래를 기약하긴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보내기는 괜찮아. 어떤 남자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야,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그거잖아요.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그렇죠. 에 대한 기준에 네. 대한 애매모호한 경계 같은 것들을 남자도 여자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막 하는 경우들을 들어서 어. 넌 연애할 상이야, 넌 결혼할 상이야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종현 씨는 무슨 상이에요? 전 연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망했어. 결혼은 못 할라나 봐. 아니 20대 때는 그게 괜찮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런저런 프로그램 나가다 보면 네. 장난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연애상. 근데 이 작품에서 나온 하정우 씨도 그런 남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딱 누가 봐도 이 사람하고는 결혼은 힘들어. 하지만 하루 정도 보낼 상. 하루상.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한테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뭐 아니면 도가 있잖아요. 그래, 너하고 사귈래? 아니면 말래? 이게 있죠. 네. 하지만 여자들한테는 그래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사귈래 말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가지가 많은가요? A부터 Z까지 다양한 상들이 있는데. 작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역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남자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물의 오승욱 감독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사귈래 말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윤기 감독, 이 영화의 이윤기 감독은 이걸 이해하는 굉장히 별종인 남자 감독인 거예요. 고단수네요. 그렇죠. 연애 참 많이 하신 분. 그런지 어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러브 토크라는 영화도 찍었고요. 네. 여자 정의라는 영화도 찍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자 감독인데 굉장히 여성적인 시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영화들을 찍어온 감독인 거예요. 이것도 독특해요. 예를 들면 여자 감독이 여자를 이해하는 건 또 그 결이 달라요. 네. 그러면 지나치게 여성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나도 다 아는 얘기야. 우리끼리 그냥 수다 떨면서 늘 하는 얘기여서 구태여 영화를 찍으면 재미없어. 그런데 남자 감독이 여성의 시각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멋진 하루. 그렇죠. 아니면 러브 토크 이런 것처럼 여자들은 다룰 수 없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 이 영화가 제목이 좀 평범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멋진 하루 딱 들었을 때. 근데 이게 소설 원작에서 따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명 소설이 있는데요. 일본 작가입니다. 그 다이라 아치코라는 여성 감독, 그러니까 일본 작가인데, 네. 그러니까 보면 이런 류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그 안에서 로맨스도 아닌 것이, 하지만 뭔가 감정은 오고 가는 것 같은 것들은 네네네. 굉장히 글쎄요. 일본적이죠. 일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일본적으로 소소하게만 풀어가면 한국 관객들은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은근한 것보다는 그래도 네. 한 방이 있어줘야 되니까. 한 방이 있는데 이 이윤기 감독은 그 한 방을 잡아내요. 잡아내는군요. 그게 무례한의 감독이 오승욱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가 한 방이야. 그러나 이윤기 감독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한 방이에요. 그 안에서 감정이 오고 가고,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둘이서 뭔가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되게 오고 가거든요. 그 감정이 오고 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재능이 이윤기 감독한테 있어요. 그게 일정 군의 여성 관객들한테 어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전도연 씨의 차기작, 그 무례한의 차기작이 남과 여라는 영화인데, 네. 이게 이윤기 감독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공효 씨하고 같이 나와요. 오, 공유 씨랑요? 네. 저 그러니까 공유 뭔가- 씨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게다가 이 제목도 남과 여야. 그러게요, 벌써. 뭔가 있어 보이죠? 남과 여 사이에 또 뭔가 멋진 하루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요, 재밌는 건 전도연 씨는 이 사이를 오고 가죠. 네. 그러니까 오승욱 감독처럼 여자를 너무 모르는 감독 안에서도 뭔가 여성의 캐릭터를 잡아내고, 그리고 이윤기 감독처럼 여자보다 여성의 감정을 너무 잘 아는 감독 사이에서도 또 여성의 캐릭터를 잡아내요. 그렇군요. 전도연 씨의 장기이기도 할 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오고 가면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어찌 보면 남성 감독들한테는 숙명적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뭐 남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은 타고나는 무언가가 있으니 그렇죠. 공통점이 있으니. 근데 그리고 어찌 보면 여성들은요 남자들을 잘 이해해요 기본적으로. 그 공감 능력이 여성들한테 있거든요. 더 뛰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0부터 100까지 극과 극을 오가기 때문에 감독들도 스펙트럼이 나뉘는데 전도연 씨가 그 사이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요, 션 콜빈의 Someone Like You 듣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a long time for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waiting for you to come through. Someone like you to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keep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See, I've been traveling a hard road, looking for someone exactly like you. I've been carrying my heavy load, waiting for the light to come shining through. Someone like you to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to keep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Yeah, I've been doing some soul searching just to find out where you're at. I've been up and down this highway in all kinds of foreign lands, but someone like you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keep me satisfied. I have been all around the world, marching to the beat of a different drum. But my baby, I have realized the best is yet to come. Someone like you to make it all worthwhile. Someone like you to keep me satisfied. Someone exactly like you. Exactly like, not exactly like, it's just exactly like you. Someone exactly like you. Someone exactly like you. 션 콜빈의 Someone Lik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영화 멋진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감독 이야기나 배우들의 이야기도 조금 해봤고요.
좀 더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전도연 씨는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도전을 하면 액션 연기도 도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드보일드 액션, 그러니까 여성끼리의 투탑,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들만 나오는 액션도 도전을 했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떤 여배우는 혼자,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없이 혼자 반짝이는 배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연 씨는 남자 배우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반짝이는 배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연 씨가 뭐 연기는 리액션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또 뭔가를 받아주고 나눌 때 네. 교감을 할 때 더 빛이 바란다. 빛을 그렇죠. 바란다라는 네, 이야기겠죠. 지금 보면요, 그냥 오랜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전도연 씨가 참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들은 황정민 씨하고 나왔던 너는 내 운명이라던가 네. 아니면 지금 이번에 무례한이라던가 또는 뭐 이윤기 씨 그 감독의 이제 하정우 씨하고 나왔던 역할이라던가, 그러니까 남자 배우하고 만났을 때. 그때 전도연 씨 특유의 좀 여우짓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여성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깊이 있는 연기가 되살아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두 작품 무례한하고요, 또는 이제 이 영화 멋진 하루를 보면요, 전도연 씨의 두 가지 양면성이 다 나와요. 보면 아주 극단적인 남성형 의 남자들에 둘러싸였을 때 전도연 씨가 자신의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더욱더 보여주는. 맞아요. 정말 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장미꽃처럼 밤에 피는 장미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멋진 하루에서는 오히려 그런 여성성을 극단적으로 제거하고요, 그냥 소소하고 평범한 여자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영화가 전도연 씨의 전도연이란 배우, 흔히 말해서 깐의 여왕이다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수사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해서 두 작품을 뽑아봤어요. 전도연이 뭔데? 요즘 젊은 여배우 많이 나와서 예쁘고 젊고 화려하고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전도연 씨는 왜 그런데? 깐에서 상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이 여배우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홍콩 여배우 중에 장만옥이라는 여배우가 있죠. 네. 장만옥 씨가 화양연화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만옥이라는 배우가 풍기는 향이 무엇이냐? 그럼 화양연화에서 보여주죠. 전전이라는 배우의 향내를 맡으려면, 향취를 맡으려면 무례한과 멋진 하루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연이라는 여배우의 모든 향을 또 극과 극으로 느낄 수 있는 두 영화인 거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또 전도연 씨가 주연을 한 두 영화도 소개를 받아봤고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위대한 배우가 또 한국에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축복받은 일 아닐까 싶어요. 언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해석을 거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확실히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딱 저희 귀에 바로 들어오니까 더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막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것들은. 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자, 광고 먼저 들으시고 데브라 모간의 Close to You 듣겠습니다. You made me fall in love again. I swore I'd never let anyone in, but when I'm close to you, I feel so alive. You waking a part of me I thought had died. I see your face inside the moon, and everything reminds me of you. The wind never stops whispering your name. Now that I met you, I will never be the same. Now that I found you, I will never let you go. Never let
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 빛이 나는 푸른 밤 세월을 뛰어넘는 노래의 힘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90년대 수놓았던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항상 비가 오지 열대우린 기후 속에 살고 있나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오셔서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이주원님 6년 전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밤에 울면서 엄청 들었었는데 갑자기 듣고 싶네요.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첫사랑이랑 일단 사귀긴 하셨네요.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마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요. 첫사랑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유는 역시 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서라기보다는 추억들 때문이고 그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했던 나의 모습이 그립고 그래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박효신 씨 노래 참 좋죠. 해줄 수 없는 일 이 곡도 좀 진짜 충격적인 노래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진저님 원조 미소년 아이돌 최창민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아이돌입니다. 최창민의 영웅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최창민의 짱 아는데 짱 있지 않나요? 이런 짱, 영웅 이런 시리즈를 냈었군요. 짱, 영웅 그럼 또 뭐 있지? 캡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어쨌든 왕 뭐 이런 거 냈나? 신명화님 구피의 비련 듣고 싶어요. 어릴 때 이 노래 들으면서 혼자 방에서 뮤비 찍었던 기억이 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땐 더더욱이 또 요즘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로 막 많이 찍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비디오 카메라 있으면 좀 집에서 이것저것 많이 찍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물론 집에 비디오 카메라가 없었어서 이런 걸 찍었던 기억은 없는데 저보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보면 어릴 때 막 혼자서 뮤직비디오 찍는 걸 왜 이렇게 유행이었나? 그게 좀? 요즘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동영상 사이트에 커버 댄스 혹은 그런 것들 찍어서 올린 게 유행이었던 것처럼 그때도 뮤직비디오 같은 거 립 따는 거 가사 막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 입모양 따고 그러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창민의 영웅 그리고 구피의 비련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창민의 영웅 그리고 구피의 비련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 구피 노래는 완전 테크노 종결이네요. 신이 안 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들으면. 자, 90s but goodies 듣고 계세요. 4777님 Fly to the Sky의 Fly to the Sky 신청해요. 테이프 사서 혼자 막 랩을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으로 좋아한 그룹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샤이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M을 쭉 좋아하시나봐요. Fly to the Sky가 SM에서 나온 듀엣 R&B 발라드 보컬 그룹. 근데도 춤을 상당히 잘 췄던, 엄청났던. 이 Fly to the Sky의 Fly to the Sky는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2집 때부터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였나요? 그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 이 노래 그걸 진짜 좋아했었는데. 9178님 코요테의 만남 신청합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듣게 되었는데요. TV에서 나온 건 이 노래는 아니었고 드라마 OST 버전으로 리메이크된 곡이었어요. 99년도에 나온 코요테 버전이 제일 좋아 신청을 해봅니다. 들려주시면 푸른밤의 영원한 애청자가 될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분 코요테 만남 받고 이분을 애청자로 만들겠습니다. 이 노래를 틀어드리고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승위님 5년 전 오늘 첫사랑과 헤어졌어요. 그땐 정말 슬펐는데 이젠 일에 치여서 그런지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래도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 아직 못 잊고 있다는 거겠죠? 가끔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저를 달래주던 노래 듣고 싶네요.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으로 신청을 하셨네요. 그래요. 5년 전 어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짧다고 보면 좀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문득문득 생각이 난 건 그 사람을 못 잊어서만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이 그립거나 돌아가고 싶거나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추억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그때 그 시절에 뭔가 냄새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냥 그 감정을 뭔가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감정을 천천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권보배님 터보의 허니문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5월에 결혼을 하셔서 어렸을 땐 나도 크면 부모님처럼 꼭 5월에 결혼을 해서 5월에 신부가 돼야지 했는데 지금 제게 5월은 그저 5월일 뿐이네요. 그래도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날씨 좋은 5월에 하고 싶은 로망은 있어요. 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5월에 하시면 되죠. 왜 지금이야 5월이 거의 다 갔지만 마지막 날이네요. 이런 5월 31일이야. 심지어 지났어. 푸른밤 시간으로만 31일. 지금 빨리 하세요. 푸른밤 끝나기 전에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좀 안 남았네요. 그래요. 빨리 하십시오. 결혼이야 좋은 날 잡아서 다들 하는 거고 원하는 날짜 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하시면 되죠. 코요테의 만남 그리고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Do you want a bomb?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your hands in the air and waving like you just don't care. If you down with the sound of 진정 low, let me hear you say hell yeah.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이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을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날이 행복함으로 헬라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만 뺀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췄어. 헬라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만 뺀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었어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췄어요.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 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그대, 그댄 저 높은 밤 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네. 나는 외로움, 그댄 고독한 그대, 그댄 끝없는 풍경 속에 나를 잠들게 해. 나는 외로움, 나는 떠도는 구름, 나는 끝없는 바다 위를 방황하는 배. 그댄 그리움, 그댄 고독한 그대, 그댄 저 높은 밤 하늘에 혼자 떠있는 별. 사랑하고 싶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을
코요태의 만남, 그리고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511님, 빅토리아 베컴이 있는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듣고 싶어요. 빅토리아 베컴, 예쁘죠. 정말 가족이 남편이 베컴이고 본인은 빅토리아예요. 아들들도 너무 이쁘고. 딸이 있나요? 세 아들 하나의 딸이었나? 그래요. 대가족. 베컴. 저 얼마 전에 예전에 무슨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건데 퇴근하고 있는데 옆에 오픈카에 베컴이 타고 있어가지고 막 신나서 영상 찍은 걸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픈카인데 베컴이 뭐 사가는 것 같은데 가전제품 큰 거 하나 사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난다. 어쨌든 베컴 아저씨 멋있죠. 목소리 빼고 모든 걸 가진 남자. 0217님, 쫑디 언제부터인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고 늘 그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말도 못 걸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 걸까요? 신청곡은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부담 없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고 이야기 거는 사람도 많은데 뭐 나도 걸어봐도 되잖아요. 왜? 너무 그렇게 막 그 사람의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호감을 많이 사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가가려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좀 천천히 잘 표현을 하면 되지,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많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말을 붙이죠? 이것도 너무 힘드네요 막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다른 것들을 고민할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고백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친해지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먼저 일단 연락을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고요. 박미진님,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보면서 배웠는데 꽃미남 닉 카터에게 반해 처음으로 CD를 샀어요. 지금도 그 CD 있는 노래 들으면 자동으로 따라 부르게 되는데 그땐 해석할 엄두도 못 냈던 가사들이 이젠 해석도 되고 또 그렇게 멋졌던 닉 카터의 모습이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걸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나 봐요. 흠집날까 아껴가면서 들었던 저의 첫 번째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CD Anywhere for You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 박미진님의 나이가 좀 대충 짐작이 가요. 30대 초반 쯤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뭐 진짜 멋져 보였던 사람도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진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연스레 받아질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걸 또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시다니 이것도 참 재밌네요. 어찌 보면 음악이라는 것도 CD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것도 다 기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더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요. 2437님, 이보시오 종현 DJ 양반, H.O.T의 너와 나 틀어주시오 라고 조선시대에서 보내셨나요? 전 양반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시죠? 대부분 지금 다들 지금 조상님이 다들 지금 우리가 성씨를 다 갖고 있고 하지만 몇 %였죠? 75% 이상이 양반이 아니었다던데 저는 양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못 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민이었을 거예요. 평민 아니면 그 밑에 그런 거였겠죠? 예.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nywhere for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Yo,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So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So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 wanna really, really, really wanna zig a zig ah. If you want my future, forget my past.
don't go wasting my precious time. Get your act together, we could be just fine.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So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 wanna really, really, really wanna say.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Friendship never end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have got to give. Taking is too easy, but that's the way it is. What you think about that? Now you know how I feel. Say you could handle my love. Are you for real? I won't be hasty. I'll give you a try. If you really bug me, then I'll say goodbye. Yo, I'll tell you what I want, what I really, really want. So tell me what you want, what you really, really want. I wanna really, really, really wanna say.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Friendship never end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have got to give. Taking is too easy, but that's the way it is. So here's the story from A to Z. You wanna get with me, you gotta listen carefully. We got M in the place who likes it in your face. You got G like MC who likes it on a easy V who doesn't come for free. She's a real lady. And as for me, how you'll see, slam your body down and wine it all around. Slam your body down and wine it all around.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get with my friends. Make it last forever. Friendship never end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have got to give. Taking is too easy, but that's the way it is. If you wanna be my lover, You gotta make it last forever. Slam your body down and wine it all around. Slam your body down and wine it all around. Slam your body down and wine it all around. Slam your body down and zig ah. If you wanna be my lover. Just one kiss from you, far beyond the call of love, the sun, the stars, the moon. As long as your love's there to lead me, I will lose my way, believe me. Even through the darkest night, you know I'd go anywhere for you, anywhere you ask me to. I'd do anything for you, anything you want me to. Your love as far as I can see is all I'm ever gonna need. There's one thing for sure, I know it's true. I know it's true. Baby, I'd go anywhere for you. I used to think that dreams were just for sentimental fools, and I never find someone would give their love so true. But I knew the very minute couldn't live my life without you in it, and now I want the whole wide world to know. Anywhere you ask me to, I'd
스파이스 걸즈의 워너비 그리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Anywhere for You 두 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타카코님, 오늘은 힘이 나는 노래만 듣고 있었으므로 자기 전에 조용한 한 곡 듣고 싶네요.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의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요. 장혜진 씨의 거의 대표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잖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가사말도 좋고 제목이 참 영화 같잖아요. 영화 제목 같은 노래 제목.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문장형으로 노래 제목이 지어지면 되게 영화 제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래 제목 중 하나입니다. 정현정님,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신청합니다. 전주부터 아름다운 멜로디가 귀를 잡아 끄는데요. 가사는 이와 반대로 너무 슬프답니다. 찾아보니 제가 태어났던 91년도에 노래가 발매됐다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너무 좋죠. 가사도 너무 좋고 저는 이 노래 딱 생각하면 영화에서 이 노래를 누구죠? 김명민 씨랑 하지원 씨 나오는 영화에서 하지원 씨가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내 곁에를 생각을 하면 그 영화 계속 생각이 납니다. 9178님, 베이비복스의 Missing You 신청해요. 베이비복스는 주로 댄스곡을 많이 불렀는데 발라드 곡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 이 곡은 제가 좋아라 하는 작곡가 김영석 씨가 만들었더라고요. 푸른밤에서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석 씨, 정말 한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작곡가님이시죠. 오랜 시간 또 곡을 쓰기도 하셨고 베이비복스가 6인조였나요? 5인조였나요? 5인조. 저는 상당히 이 이름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제가 좀 어렸을 때 데뷔를 해서 베이비복스라는 팀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베이비복스 이름을 건 아이돌 팀이 또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베이비복스 리즈였나? 리브 베이비복스 리브. 김수지님,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신청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접하게 된 노래들은 항상 북마크 해놓고 한꺼번에 들어보는데요. 90년대 노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소라 씨의 앨범이 사실 90년도에도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곡들이 많이 있죠. 이소라 씨 앨범 소식도 얼마나 있어야 들릴까요? 한 2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일단 작년에 나왔으니까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작업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소라 씨는 사실 천천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감 충전을 마음껏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그리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밤 그대에게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은 종이 위에 글로 쓴 걸 용서해. 한참을 그대에게 겁이 날 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대
외로이 텅빈 방에 나만 홀로 남았을 때 그제야 나는 그대 없음을 알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것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 그대여 이제는 안녕. 1994년 어느 늦은 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장혜진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그리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두 곡 들으셨어요. 7989님, 저번에 이 코너에서 핑클의 블루레인을 듣는데 문득 고등학교 때 핑클을 좋아했던 같은 반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결혼했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과 이 신청곡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묘한 느낌을 주네요. 결혼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낼까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전에 듣고 입을 거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느낌? 한승호님,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든데 힘든 만큼 얻는 게 꼭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든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당장 막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뭐야 힘만 들고 진짜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고 아 고생만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래요. 제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응원은 함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노래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듣고 오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때로는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사 먹다 선생님께 야단 맞던 일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 옛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이 일이 저와 맞는 건지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차라리 빨리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옳을까요? 이진영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목표로 하던 것도 일이 되면 의도치 않게 나를 흔들 수 있어요. 자신이 목표로 하던 곳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건지 아니면 되는 곳으로 취업을 하시게 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경우에도 일이라는 게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이 싫은 상태에서 고민을 하면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됐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일과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끝곡 룬의 유리 날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너의 지쳐 날 버리고 이제